예, 대박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업로드 하자마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영상을 업로드 시킨 다음에 이제 주말 동안에 댓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요. 댓글 자체만 이제 한 100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께 이제 절을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이번 주말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대박이님들 때문에 상당히 힐링이 된 한 주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댓글이 많이 달리면 뭔가 저도 자꾸 이제 업로드 시킨 내용을 또 이제 들여다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업로드 시킬 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다는 이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정보, 더 신선한 정보를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우리 또 의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계속 의리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종목 발굴 이런 걸로 의리를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지난주와 성격이 좀 많이 달라졌죠. 하루 만에 이제 이렇게 급변하는 게 요즘 주식 시장의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응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요. 단순히 이제 시장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아니라 내부적으로 섹터별로 이제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제 좋던 종목이 오늘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어저께 안 좋았던 종목이 오늘 좋을 수도 있는 이런 시장이 이제 연속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느 정도 우리 대박이님들도 미국장 보신 분들은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미국에서 주말 동안에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이 대형주가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금요일날 7.8% 급등하면서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디램 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날부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저가 매수가 상당히 크게 유입이 되겠구나라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시장에 돈이 어디 있어서 삼성전자를 삽니까? 삼성전자는 굿즈가 크게 들어오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금이 거의 시장의 모든 자금이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이제 시장 유동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지난주까지 메타버스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다른 섹터는 뭐 별로 상관없는 종목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관없는 종목은 떨어져 버린다. 메타버스가 올라가는 대신에 A랑 B를 들고 있던 사람이 메타버스 종목을 사기 위해서 C 종목을 사려면 들고 있는 현금으로 C를 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A랑 B를 팔아가지고 C를 사는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줄줄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양극화 현상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뭘 팔까요? 최근에 수급이 집중됐던 게 메타버스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타버스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메타버스에서 결국 차익 실현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는 메타버스에서는 좀 주가가 빠지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소부장, 거기에 이제 딸려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 몇 개, 이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몰릴 현상이 있다. 여러분들께 오늘 무료 문자로도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이게 이제 바로 시장의 변화에 좀 빠르게 변화하기 위해서 장중에 바로 장 출발하자마자 메시지를 보내드린 건데요. 메시지 내용은 그랬었죠. 이제 오늘 삼성 미국의 20조 그 파운더리 공장 뭐 이미 계속 기다리던 소식이죠. 그게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그런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아마 메타버스에서 빠르게 수급이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뭐 원익 IPS나 PSK 뭐 이런 장비주들 쪽으로 빠르게 이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와 또는 이제 그 외에 뭐 장비주들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참고하셔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렸죠. 그래서 우리 대박인들 중에서 이제 메시지 받으신 대박인들도 오늘 참고하셔서 아마 시장을 보셨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장 마감이 됐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장이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먼저 이제 삼성전자 흐름을 보게 되면요. 바닥권에서 여기 7만 원대에서 이제 바로 한 번에 7만 5천 원까지 이제 급등이 되면서 이제 마감이 된 상황이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원익 IPS도 오늘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끝났습니다. 13% 상승 마감. 그리고 PSK 같은 경우도 PSK는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올라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12%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PSK보다는 원익 IPS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죠?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마성으로 한번 오르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추세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증설이 있을 때 장비가 이제 꾸준히 나간다라는 부분이 주가에 상당히 좀 길게 반영이 돼요. 최소 이제 한 2, 3개월 정도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상승 흐름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는 추세가 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삼성전자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요. 계속 사야죠. 10만 원 아래 떨어졌으면은 땡큐 이러고 사야죠.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계속 줍줍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삼아야 된다. 삼성전자는 사기만 하는 종목이지 파는 종목이 아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삼성전자를 둘러싼 소식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좀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20조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이제 오늘 오전에 나왔어요. 내년 상반기에 TSMC 기술 뛰어넘는다. 이거는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3나노 경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단 오늘 뉴스는 결국 파운드리 20조 투자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 테일러시에 제2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 같다. 자, 지금 현재 이미 반도체 공장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미국에. 그건 이제 오스틴시에 있죠. 근데 오스틴시에서 작년에 왜 정전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력 수급에 대한 문제도 처음으로 좀 제기가 됐었고, 그것보다 이 공장을 반도체 공장을 만들 때 테일러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삼성전자한테 뭐 세금도 감면해주고 또 추가로 투자도 하고 뭐 별걸 다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삼성이 공장을 만들 때 가장 큰 이런 금전적인 수혜, 이게 이제 테일러시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테일러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차피 같은 텍사스 주 내에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공장과 그리고 또 그 주변으로 이제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과의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다. 그래서 테일러시가 여러모로 낙점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테일러시로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세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나노로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미 AMD, 퀄컴 등 고객사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전부터 했었고, TSMC의 가장 큰 고객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애플이죠. 그리고 사실 AMD나 퀄컴 같은 애들도 이제 반 애플 동맹, TSMC 애플 동맹을 위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파운더리를 이미 상당히 좀 많은 부분 의지를 하는 부분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TSMC의 갑질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일단은 애플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어떤 이제 기술 정보 유출이라던가 이런 반동맹이 형성이 된다. 구글 같은 경우도 칩셋 같은 경우에 설계도 이제 삼성전자랑 공동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칩 생산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특히나 뭐 3나노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중에 상용화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TSMC는 하반기에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3나노 경쟁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물론 이제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전망을 하기에도 삼성이 좀 더 앞서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좀 타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미국 투자는 이제 도장만 남았다, 도장 찍는 일만 남았다라는 부분이고, 미국 출장에서 24일날 돌아온다 그러죠. 돌아오고 나서 바로 이제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만 있었냐? 이 소식만이 있었던 게 아니죠. 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도 보여드릴게요. 금요일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른 이유는 바로 D램이 다시 가격이 2분기 때부터 반등할 거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대형 반도체주가 동반 급등하고 있는 것은 최근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 내에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인 거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ISI는 D램 가격이 늦어도 내년 2분기에는 회복할 것, 이렇게 전망했고, 시티그룹에서도 D램 가격 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증권사에서도요, 메모리 가격이 지난주에도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국내 해외 반도체 주가가 의미 있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추가적인 수요의 충격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까지의 메모리 가격 하락이라는 변수는 더 이상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사실.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이제 95,000원, 목표가를 95,000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자, 메모리 가격이 약세이긴 하지만 4분기 가격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보다는 덜 나쁘다, 오히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계절적 수요로 인해서 1분기까지 약세가 지속되는 반면에 2022년에는 생산업체 낮은 재고와 클라우드 서버의 강세로 인해서 다운 사이클 자체가 짧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복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주가는 이미 그동안 안 좋다 한 게 솔직히 좀 과하게 반영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 이제는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를 둘러싼 뭐 새로운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메타버스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이제 기본 하드웨어 당연히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본 인프라에 메모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D램이나 뭐 낸드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D램 시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메타버스 환경이 커질수록 D램의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같이 가는 거다. 이런 이제 어떤 인식도 최근 이제 반도체 쪽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어떤 현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한번 쭉 올라갔지만,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고 그걸 받쳐줄 수 있는 하드웨어 쪽으로 매기가 이동되는 것도 뭐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개인 투자들이 이제 이때 가장 많이 샀단 말이죠. 8만 원 이상에서. 그때 이제 개인 투자들 대부분이 샀는데 버티다 못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개인 비중이 계속 줄어들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 삼성전자를 7만 원이면 이건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속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 왜 여기서 손절을 하고 있냐, 이러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방송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량 밑에서 털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D램 가격 하락에 있어서도 시장에서 너무 과하게 D램 가격 하락에 대해서 전망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걸 기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다못해 이런 얘기까지 드렸었어요. 이제 부동산 불패로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패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강남 아닙니까? 강남이 이제 땅값이 제일 비싸다, 대한민국에서. 강남에 땅을 사거나 아파트를 샀는데 그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야, 강남 죽었다 이러면서 강남 아파트를 똥값에 내놓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봐야 된다. 삼성전자가 주식시장에서는 강남 노른자 땅 주변에서 가장 노른자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만 좀 이해를 해도 삼성전자는 떨어지면 더 사면 더 샀지 팔 종목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기만 하고 팔지 말아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계속 답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사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야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맞으니까, 이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우리의 심리니까, 투자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면서 저점에서 잡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삼성전자 7만 원에 또는 7만 원 깨졌을 때 좀 많이 모아두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 것만 이제 기분 좋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파운더리 투자가 시작이 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주가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 D램 가격이 고점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맞춰져 있었다. 그런데 파운더리 이제 20조 투자가 먼저 들어가고 나서 2030년까지 삼성전자가 이제 133조 투자하겠다 그러는데, 여기에 투자 액수를 더 늘렸어요. 170조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파운더리 쪽에서 이제 2030년에는 TSMC의 자리를 뺏어오겠다. 즉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투자 자금도 170조로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 파운더리 쪽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3나노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테스트에 들어갔다느니 아니면 양산 준비를 한다느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시선 자체가 이제 파운더리 쪽으로 지금부터 쏠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 상반기 3월 달까지는 파운더리 쪽과 관련된 이슈로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고, 그리고 D램 가격이 이제 또 터닝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또 D램 가격이 또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안 들고 계신 분들은 75,000원 내에도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절대. 예. 그 부분 참고하시고, 삼성전자는 꼭 일단은 들고 가면 좋겠다. 이거는 진짜 리스크가 거의 없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관점에서 좀 삼성전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보다는 난 좀 가벼운 종목들을 원해요 이러신 분들은요, 뭐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장비주들, 뭐 장비주들 중에서도 사이즈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PSK나 원익 IPS 이런 애들이 이제 무조건 장비가 나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장비가 또 주요 장비이기 때문에 많이 나가거든요. 예. 액수가 크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애들 보고, 뭐 그다음에 중성주들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겠다. 어쨌든 파운드리 쪽 확정 소식이 나오게 되면 일단 이게 하루 이틀짜리 이슈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좀 이제 지속적으로 IT 쪽에 훈풍이 좀 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추세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이번 주 월요일은 좀 포인트로 보시면서 이번 주 시장 대응하실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들 대박나는 우리 대박이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